하기 전에 지금 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속보가 나온 것은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번에 그 조약을 새로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두고 그렇죠. 오늘까지 오늘 아침까지의 이 신문들의 보도 내용은 이게 둘이서 맺은 내용이 뭐냐. 특히 전쟁이 나거나 뭐 자기들이 침략을 겪거나 이랬을 때 이전에 이제 북중 관계에서는 이게 북한이 예를 들면 전쟁 상태일 때는 중국이 자동 개입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도 그런 형태의 조약을 맺은 거냐에 대해서 이게 조약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푸틴이 뭔가 침략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럼 상호 지원을 하는 정도는 이 자동 개입까지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오늘 추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오늘 방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공개를 한 이 조문 자체를 다 공개를 했어요. 조문을 공개를 한 걸 보니까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를 했는데 조약 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있어. 그렇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체 없이가 있군요. 오늘 아침 신문들까지는 지체 없이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그게 61년 수준이다 아니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게 있으면은 이게 자동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마도 거기까지는 안 간 모양이지라고 그렇죠. 추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었는데. 추정을 했는데 네. 지금 북한이 전문 공개하고 걸 보니까 있다. 그래서 이러면 자동 개입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의 조약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51조라는 게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사실 큰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건데 자동 개입 조항까지 넣게 되면은 그 나라의 뭐 국회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없이 이 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군대 투입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굉장히 이 조속하게 여러 개의 국가가 전쟁 위험에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제3차 세계대전을 이게 3차 세계대전의 그 장이 한반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웃기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침공을 할 가능성이 우리가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은 제로니까 우리는 평화국가니까 제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을 하든 뭐 러시아가 개입을 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제가 침략을 당할 경우에 자기 그렇지.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저는 보는 게 6.25는 걔들은 북한 애들은 우리가 침략했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라크에서 미국이랑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로 간에 우리가 먼저 침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침공 받을 만한 짓을 쟤들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상호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뭐 다투지만 그거는 표대결인 것이고 자동 개입을 했었을 때 전쟁을 했었을 때 그런 어떤 무력적인 상황은 그냥 군사 간의 협정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지 뭘. 이런 상황이라면 그 대통령실의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일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일방적으로 북한에 편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상당히 좀 등거리 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외교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중러를 우리 편으로 끌어왔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나라들도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러한 일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좀 고조시키는 거라서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딱 하나 이제 희망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절망 속에 딱 하나 요만큼의 뭡니까? 희망이 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래서 그거는 있어. 네, 러시아가 좀 뺀질거려가지고 네. 아르메니아하고 사실 러시아가 이런 형태의 상호 방위 조약을 가진 거의 유일한 사례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아르메니아에서 전쟁이 났어요. 네. 근데 러시아가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가지고 아르메니아가 이럴 거면 우리는 러시아하고의 조약은 다 탈퇴할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콧방귀도 안 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희망을 말씀드렸지만 굳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와는 별개로 이런 상황이 조성된 것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문제거든요. 지금 상황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전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가 대통령이 평화롭게 이 나라를 지키면서 관리를 잘하는가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상황이 이게 다 증거가 거의 나왔던데 대통령 증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황은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 아닌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매우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MBC 보도도 그렇고 오늘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쭉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얼개가 다 맞춰져 버렸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박정원 대령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지금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국면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경로의 상황이 저기 이제 어떤 용산의 신부에서 있었고 그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손발들이 막 움직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보도들은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실무선까지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얘기를 했다는 게 통화 기록이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날이 8월 2일 날, 지난해 8월 2일 날,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이 이첩을 강행한 날이죠. 경북경찰청에다가. 그렇죠. 이첩을 강행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 등등의 통일을 보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대통령이 몇 차례나 통화를 하고 이종섭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오더라. 이거는 목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시 50분경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첩했니? 라고 김계한이 박정훈에게 물어보니까 이첩했습니다. 지금 막으면 안 돼? 그러면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10시 50분 11시 경쯤입니다. 10시에 이미 출발을 해버렸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